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뭐, 소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편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뭐,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한 2km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편백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죠. 아이고. 뭔가 좀 편안한 느낌도 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2019년까지 양정에 있었는데, 그때까지 양정에 있으면서 2015년부터 있으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죠. 요 성지곡 수원지까지는. 쭉쭉 뻗어있죠. 아이고, 목이 아프네. 저기 위에는 소주 한잔 하십니다. 그림자. 지금 시간을 한번 볼까요? 3시 35분이네요. 예상대로 4시 안 돼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다 뭐 오르막길이나 이런 길이 있는 곳은 아니니까, 그러면 좀 고민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대공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걸어서 가느냐. 근데 어차피 아마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는 아마 부산역까지 직통으로 가는 버스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서면에서 갈아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어린이 대공원에서 제가 예전에 저기 연산교차로까지 집에서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딱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지도상으로 봐도 딱 10km. 근데 어린이 대공원 앞이면 조금 짧을 것 같아요. 한 1km 정도는 짧을 것 같아요. 연산교차로까지 비교했을 때 뭐 한 9km 아니 뭐 10km 정도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1시간 40분이면 갈 수가 있으니까,
뭐 6시 안 돼서 집에 도착할 수 있죠. 걸어가더라도.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죠. 바람고비 고개 만남에서 순환도로 갈매길.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부산 시민공원, 예전에 하얄라야 부대 있던 그 부지죠. 미군 부대. 그게 생긴 지가 이제 10년 됐는데 2015년에 개장을 했죠. 그리고 송상현 광장하고 그게 처음에 이제 부산 시민공원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양정에 있으니까 그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뭐 나무 심고 막 이래 했는데 그때는 아직 좀 어린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을 심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0년 지났으니까 아마 제법 많이 뭐 울창한 숲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 애초에 처음에 하얄라야 부대 떠나고 그 부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뭐 감론을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를 아파트 단지를 짓자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진행이 되나 했는데 안 된다고 공원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하여튼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산도 지금 인구가 지금 뭐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아파트를 지금도 짓고 있어요. 보면 도대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토목 경기, 건설 경기가 좀 뭐 살아나야 된다 하나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니 살아나나 마나 살 사람이 없는데 왜 계속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정에 살기 전에 이제 또 2년 동안 살았던 데가 어디냐면 점포동이죠. 점포동. 점포역 있는 그 뒤쪽으로 부산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대우버스였나? 그 종점 있는 그쪽 지역. 제가 12년 전에 살 때는 다 이제 좀 오래된 집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동네였죠. 아파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양정으로 옮기고 난 이후로 몇 년 지나고 싹 재개발이 돼가지고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섰더라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스러운 게 아니 도대체 저렇게 인구도 줄어드는데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가지고 누가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부산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부산은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보면 그게 결국에는 이 토목 사업이 뭐 말이 좋아 무슨 지역을 살리니 예전에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 이권이 다 걸려서 그런 거예요.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하면 안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를 안 하고 이제까지 쭉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중앙에서 파견을 하면 지역민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자치제를 해가지고 투표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이 자치단체장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선심성 사업을 계속 이제 쓰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보면 부산도 지금 또 뭐 가덕공항 관련해서 뭐 현대가 지금 손을 떼고 나갔다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이전부터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이전부터 가덕공항 그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 김해공항 있죠. 그 위치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가덕도가 내해가 아니고 좀 밖에 있는 외해이기 때문에 이 수심이 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소한 10m 이상 될 거예요. 깊은 데는 한 2, 30m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거? 뭘로 메꿀 거예요 그거를? 그 결국에는 그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공약들을 남발을 해가지고 뭐 그냥 난개발이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각 기업들이 그 건설사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뭐 요즘에는 뭐 좀 그런 게 힘들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비자금 만드는 게 가장 컸죠. 왜냐하면은 일반 뭐 다른 어떤 저 뭡니까 제조업은 단가가 엄청 크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최소 뭐 한 천억, 최소 뭐 몇백억에서 좀 크다 싶으면 뭐 천억, 2천억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예를 들어 천억짜리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들어가는 게 뭐 한 천억인데 뭐 좀 부풀려서 한 1200억 해가지고 200억 꼽을 치붙고 뭐 그런 형태로 이때까지 아주 예전에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건설사를 가지고 있었듯이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아파트를 많이 짓고 하는 게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돈하고 결국에는 워낙 단위가 크니까 대장동, 백현동 뭐 다 익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불가능이죠 뭐. 그렇게 하니까 무안공항 옆에 KTX 역사를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근데 사용 안 하잖아요. 그 지방자치제가 없었으면 이런 지금 같은 그런 괴물이 대통령이 될 일도 없었을 거고요. 기껏해야 변호사로 그냥 살아갔겠죠. 아무튼 참 깝깝하죠. 이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사명대사 동상이 있는 곳일 겁니다. 사명대사가 맞나? 사명대사 일본 행적 경위도. 아무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결코 안 맞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KTX 역사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KTX 역사는 경부선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에 호남선은 서울, 대전, 광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광주를 갈 거면
부산, 진주, 광주,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릴 거면 부산, 대구, 그 위에 울진 정도, 그리고 속초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가는 거는 서울, 춘천, 속초.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KTX 역사는. 그 외에는 연계버스, 뭐, 연계열차,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가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의 KT 역사가 한 6, 70개 이상 될 거예요. 마산 창원에만 해도 지금 3개인가 있잖아요. 3개인가. 그 마산역, 구 마산역, 그리고 구 창원역, 그리고 좀 더 저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 창원중앙역. 부산은요. 부산, 구포. 그러니까 지방자치제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게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1년에 수십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자기 표 관리를 위해서 선심성 정책으로 막 퍼주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수십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사인 내야 돼. 가위가. 두 번째 칸까지 가. 성지국 수원지에 다 왔습니다. 백양산 국가지질공원. 하면서 절대 요양병원에 다니면 길이 복잡하니까 지금 더워서 미안해지 될까? 사진으로만 사진으로. 그런데 물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빠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원래 요 위쪽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아니야. 확실히 물이 좀 빠진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잠깐. 이제 아까도 뭐, 로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솔직히, 제가 지금 작년 7월 달에 꿈을 하나 꾼 게 있었죠. 그러니까, 뭐, 번호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로또 1등에 당첨이 돼가지고, 60억 정도. 당첨금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뭐,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하여튼 1등 하면, 1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날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승부가 안 나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가지고 이제 안 그러려고. 근데 그래 제가 조금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 장씩 5,000원 그게 지금 한 2년째 지금 똑같은 번호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3등이 걸린 그 조에 번호 3개를 일단 빼고 이제 다른 3개를 집어넣고 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한 2달 넘게 전부터 그러니까 당첨은 뭐 5,000원짜리가 한 2번 당첨이 되긴 했는데 당첨이 안 되더라도 5개 조에서 번호가 5개, 6개 다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띄엄띄엄이 아니고 한 2-3달 정도 전부터 5개, 4개, 그 다음에 6개, 5개, 4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진짜 머지않아서 한 개 조에서 6개가 다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7월 달에 로또 1등 당첨금 60억 정도 되는 꿈을 꿨으니까 아마 다음 달쯤 이미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제가 영상이 더 이상 안 올라온다든지 한동안 하면 로또 1등이 됐을런가?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면은 솔직히 저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떠나면 돼요. 저는 뭐 정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튼 지금 뭐 그런 것들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좀 저도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하긴 한데 뭐 저뿐만 아니고 막 많은 분들이 아마 저처럼 좀 복잡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여유가 어떤 형태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해외로 나가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국내를 좀 돌고 그러니까 뭐 국내 한 바퀴 제대로 돌아보려면 그것도 그러니까 뭐 허구한 날 돌아다니더라도 한 1, 2년은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도 구석구석 좀 보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년 전에 제가 6개월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 다 돌아다닌 건 아니거든요. 국립공원을 경유해서 돌았기 때문에 못 가본 곳도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한 바퀴 돌아보는데 1년에서 2년 그렇게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 뭡니까 쉽게 아니면 긴장감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나라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년 내에 상당히 통제된 사회가 될 게 뻔하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6월 16일부터 카톡이 검열을 강화한다고 공지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그래 5월 16일자로 공지가 떴더라고요. 6월 16일부터 이제 쉽게 말해서 그냥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물론 이제 이제 핑계로 된 거는 뭐 성범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을 붙이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톡을 그냥 탈퇴를 할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편리함이 젖어들면 빼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이게 그러니까 뭐 카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긴 했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드는 놈 신고해가지고 카톡 못 쓰게 만들겠다, 또 뭐 처벌을 하겠다, 뭐 이 얘기죠. 그 어떻게 말을 돌려댄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이게 왜냐면은 그때 그 대선 기간 중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카톡 검열하겠다고, 뭐 허위 뉴스를 퍼다나거나 하면은 뭐 그 얘기가 나오고 그게 이제 딱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또 놀랬던 거는 뭐냐면, 윤통이 청와대를 개방을 했는데 다시 청와대로 기어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소위 일단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통이 청와대를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아마 1, 2위에 들어간 게 뭐였냐면, 그거는 흔히 말하지 구중궁궐이잖아요. 안에서 무슨 음모를 꾸미거나 모략질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통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용산에 그 대통령실에 있으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작당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면 몰래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작당을 하기가 엄청 쉬운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의 지식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들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왜 국민한테 돌아간 청와대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하냐. 청와대는 구중궁궐이라서 거기에 무슨 음모를 꾸미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 기어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뭐
신문 사나, 방송 사나, 지식인이 없어요. 아,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진짜 나라가 끝장날 대로 끝장났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지식인이라는 새끼들이 단 한 놈도 없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에는 청와대를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는, 그래, 완전히 개방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모닥지를 못하니까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 지금 이 나라를 보면서 절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절망스럽다.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종점 인증대가 어디지? 잠깐만. 그리고 또 이야기하다가 그냥 또 왔는데,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지금 그래, 뭐 시간은 어차피 4시 4분. 고맙습니다. 종점 인증 어딨지? 그래도 어쨌든 종점 어차피 찍을 저기 도장을 찍을 그건 없지만 확인을 하고 가야죠. 잠깐만. 가만 있어. 반갑습니다. 종점 인증대가 일단 항일 학생의 답. 잠깐만. 아이씨, 종점 인증대가 어딨지? 어이, 잠깐만. 이씨, 어디야? 갈매길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어딘가에? 아, 저기인가? 한국의 명수 승지곡 수원지. 일단
요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예, 6-3 구간 종점, 7-1 구간 시점.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보시다시피 현 위치에서 노란선을 따라서 쇠미산, 만덕고개 지나고 남문, 동문까지 이게 9km. 그러면 뭐 7-2 구간 노포동 고속터미널까지 가서 노포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느냐, 아니면 6-4를 거꾸로 내려가느냐. 뭐 아직 시간 많이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뭐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일단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너무 이러긴 일러요. 지금 6시 10분밖에 안 됐으니까. 잠깐만요. 일단 막 그냥 좀 걸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약에 계속 걸으면 나중에 어디쯤에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